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름 들어보셨나요? 김영옥. 한국인으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지만 세계전쟁사의 이름을 새긴 전설적인 영웅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을 상대로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고 한국전쟁에서는 38선을 돌파하며 휴전선의 역사를 바꾼 인물. 그런데 이 모든 업적을 이룬 그가 인종차별과 가난 속에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은 김영옥의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볼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일부 독립운동가의 아들. 김영옥의 이야기는 191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아버지 김순권은 인천 출신으로 경신학교를 졸업한 지식인이었죠. 하지만 1910년 한일합방으로 조국이 일본의 강제로 병합되자 그는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밀항합니다. 그의 아내, 그러니까 영옥의 어머니는 수원 출신으로 이화여전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강단에 섰던 당찬 여성이었어요. 이 부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막노동 끝에 다운타운의 작은 편의점을 열었고 아버지의 유창한 영어와 어머니의 근면함으로 가게는 제법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순탄치 않았어요. 김순권은 대한인 동지회라는 독립운동 단체의 일원으로 조국 독립을 위해 수익 대부분을 독립자금으로 보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할 때면 김영옥의 집에서 머물 정도로 이 집은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집은 독립운동가들로 북적였고 어린 영옥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죠. 김영옥은 사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국식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며 돌림자까지 지켜 영옥이라 이름 지었죠. 그는 벨몬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로스앤젤레스 시립대학에 진학했지만 당시 아시아계에 대한 심각한 인종차별 때문에 취업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1년 만에 학업을 포기합니다.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미국을 뒤덮자 아시아계도 징집 대상이 됐고 영옥은 미 육군 사병으로 입대해 정비병이 됐어요. 하지만 입대 3개월 만에 아버지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해 12월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그의 운명은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2부 제2차 세계대전, 전설의 시작. 진주만 공격 후 영옥은 장교가 될 기회를 잡았어요. 그는 조지아주 포트 베닝의 육군 장교후 보생학교에 지원했죠. 여기서 그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독도법과 방향 감각이 뛰어났고 각종 시험에서 백인 후보생들을 압도하며 아시아계 유일한 졸업생으로 1943년 소위로 임관했어요. 그의 첫 보직은 제백보병대대 비중대 이소대장이었어요. 이 부대는 특이했죠. 지휘부는 백인, 사병은 대부분 일본계 2세로 구성된 부대였어요. 1943년 8월 영옥은 소대원들과 북아프리카를 거쳐 이탈리아 살레르노에 상륙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독일군이 장악하고 있었고 연합군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죠. 11월 볼투르노 강 도하 작전 후 영옥은 산타마리아 올리베토에서 위험한 임무를 맡았어요. 어둠 속 지형도 없이 중화기도 없는 18명 소대원만으로 독일군 기관총을 파괴하라는 명령이었죠.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작전을 수행해 기관총 한 대를 노획하고 독일군 7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허벅지에 총상을 입었지만 나폴리 야전병원에서 회복하며 첫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어요. 야전병원의 상황은 열악했어요. 사병들은 월급도 못 받고 적십자나 구세군에 의존했죠. 영옥은 자신의 월급에서 1에서 2달러씩을 부상당한 동료들에게 나눠주며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어요. 4주 만에 복귀한 그는 1944년 2월 마크 클라크 사령관에게 은성모 공훈장을 받으며 본격적인 영웅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3부 몬테 카시노와 로마 해방. 1944년 영옥의 부대는 악몽 같은 몬테 카시노 전투에 투입됐어요. 이 전투는 독일군의 구스타프 라인 방어선을 뚫기 위한 치열한 공방전이었죠. 영옥은 대대 정보 참모로 활약하며 대대장이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자 단 5분 만에 정확한 좌표를 찾아 포병 지원을 유도했어요. 이 공로로 그는 중위로 진급했고 대대 정보 참모로 전속됐죠. 하지만 몬테 카시노는 끔찍한 전투였어요.
백대대는 650명으로 시작했지만 2주 반 만에 90%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했고 남은 병력은 60명뿐이었죠. 이로 인해 백대대는 퍼프라트 대대라는 별칭을 얻었어요. 전투 후 백대대는 일본계 442연대에서 보충 병력을 받으며 재편됐어요. 그리고 안지오 상륙작전 후 연합군은 독일군 포로를 생포해 정보를 얻고자 했죠. 영옥은 직접 적진에 침투해 독일군 2명을 생포하는 대담한 작전을 성공시켰어요. 이 공로로 그는 특별무공훈장과 대위 계급을 받았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연합군은 로마를 해방했고 이탈리아 정부는 영옥에게 동성무공훈장과 십자무공훈장을 수여했어요. 그는 이탈리아 최고 무공훈장을 받은 유일한 한국인이 됐죠. 사부 벨베데레와 피사, 혁신의 전술. 로마 해방 후 백대대는 이탈리아 북부의 고딕 라인을 뚫기 위해 벨베데레로 이동했어요. 이곳에서 영옥은 정보 참모이자 작전 참모로 활약했죠. 독일군이 백대대의 존재를 모른다는 점을 활용한 기습작전으로 그는 3시간 만에 178명을 사살하고 탱크 2대를 노획했어요. 아군 피해는 전사 4명, 부상 7명에 불과했죠. 이어진 사세타 전투에서는 군단 포병대의 155곡사포를 동원한 야간작전을 펼쳤어요. 결과는 놀라웠죠. 독일군 200명 이상이 전사했지만 아군은 전사 1명, 중상 1명뿐이었어요. 이 전투들로 백대대는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으며 미군의 핵심 부대가 됐죠. 아르노 강 도하작전에서는 영옥의 창의력이 빛났어요. 그는 가짜 도하작전을 2번 펼쳐 독일군의 탄약을 소진시킨 뒤 진짜 작전으로 단 1명의 사상자 없이 강을 건넜죠. 독일군은 이미 철수한 뒤였어요. 이 작전은 그의 전략적 천재성을 보여줬죠. 오브 브리에르와 비퐁텐, 시련과 회복. 1944년 9월 영옥의 442연대는 프랑스 보주 산맥으로 이동했어요. 브리에르 전투에서 그는 탱크와 야포를 결합한 포격으로 A고지를 5시간 만에 점령, 110여 명을 생포했죠. 이로 인해 백대대는 또 한 번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았어요. 하지만 비퐁텐 전투는 달랐어요. 탄약과 보급품이 바닥난 상태에서 독일군의 포위 공격을 받았고 영옥은 기관 총탄 3발을 맞아 중상을 입었죠. 나흘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상처가 골맞지만 페니실린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복했어요. 그는 2번째 퍼프라트를 받았죠. 회복 후 그는 프렌치 리비에라에서 점령군 사령관 역할을 맡았고 1945년 독일 항복 소식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귀환했어요. LA 타임스는 그의 귀환을 전쟁 영웅의 귀환이라 보도했고 한인사회는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죠. 하지만 평화 시기에 군대에서 인종차별이 재발하자 그는 1946년 제대했어요. 육부 한국전쟁, 아버지의 나라로. 제대 후 영옥은 코인 세탁소를 운영하며 성공했어요.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 소식에 그는 다시 군복을 입었죠. 아버지의 조국을 돕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라고 당부했죠. 미군은 그의 한국계 배경 때문에 극동사령부에 배치하려 했지만 그는 인맥을 활용해 한국의 7사단 17연대에 배치됐어요. 그는 북한 출신 반공투사들로 구성된 베니대 유격대를 이끌며 정찰 임무를 수행, 북한군 대대본부를 파악하는 공을 세웠죠. 7부 38선 돌파, 부활하는 신화. 1951년 영옥은 3.1연대 일대대 작전 참모로 임명됐어요. 구만산, 탑골, 청병산 전투에서 그는 한국 지형에 맞춘 능선, 공격 전술과 오렌지, 포판을 활용한 정밀 포격으로 연승을 거뒀죠. 특히 수안산 전투에서는 30km 야간 행군으로 적진을 돌파, 38선을 최초로 넘은 유행군 부대가 됐어요. 그의 리더십은 병사들의 패배의식을 없애고 일대대를 무적의 부대로 만들었죠. 그는 중부전선을 60km 북상시켜 오늘날 휴전선의 형태를 바꿨고 은성무공훈장을 받았어요. 541고지 전투 중 아군 5인 포격으로 양다리에 파편상을 입은 그는 오사카 병원으로 후송됐어요. 절단 위기에서 회복한 그는 1951년 8월 한국으로 복귀, 소령으로 진급하며 일대대 부대대장이 됐죠. 10월에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유색인 대대장이 됐어요. 8부 인도주의와 한국군 개혁.
대대장으로서 영옥은 공정한 상벌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쟁 고아를 경천해 인사 고아원에 보내 지원했어요. 이 활동은 그가 떠난 후에도 이어졌죠. 1952년 무모한 삼각고지 공격 명령에 반대한 그는 미국으로 복귀, 포트 베닝 육군 보병학교 교관이 됐어요. 1963년 그는 한국군 군사고문으로 재방한했죠. 그는 한국군 전시동원 계획의 허점을 지적하고 개혁안을 제시, 유엔군 사령관의 극찬을 받았어요. 그의 제안으로 1964년 한국군 최초의 호크 미사일 부대가 창설됐죠. 구부 사회봉사와 영예. 1972년 영옥은 대령으로 예편했어요. 정계와 재계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는 재미한 일본인 사회를 위한 봉사에 헌신했죠. 2003년 한국은 그의 사회봉사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2005년에는 한국전쟁 공로로 태극모 공훈장을 수여했어요. 같은 해 프랑스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주며 그의 제2차 세계대전 공적을 기렸죠. 그는 2005년 12월 2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업적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마무리. 김영옥의 삶은 단순한 전쟁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인종차별과 전쟁의 시련을 딛고 조국과 인류를 위해 헌신한 인도주의자였죠.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방문해 김영옥의 생애를 담은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아 보세요. 그리고 그의 삶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관련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